좀 한 가지 이상한 거는 저는 이제 이게 베이스 트랩이면 저역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저역이 없애는 게 아니라 저역 증폭기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하이파이 클럽 한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파이 나라 방장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김진수님을 모시고 반갑습니다. 재미난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또 저희가 앉았습니다. 예, 저는 오늘 그 하이파이 클럽 대표님이신 한 대표님께서 거짓부렁을 얘기하시지 않나 감시하러 오늘 중요한 임무를 맡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거짓말을 했었나요? 아니죠. 너무 이 뒤에 거짓말이 아니라 이 거짓말 같이 많은 변화들이 생기다 보니까 의외로 또 이렇게 못 믿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계세요. 네, 그럴 리가 있냐? 네, 그래서 제가 뭐 특출난 건 아니고 여러분들 귀를 대신해서 항상 이 자리에 앉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조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제 레드 팀 자체로 와 있는 거라서 이게 아닌 소리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 사실은 이러한 음질 변화가 실제 이 현장에서 들으면 듣는 사람도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 그거를 말로, 영상으로, 글로 이런 변화가 납니다. 그러면 에이 뭐 또 그냥 그렇겠죠. 조금 네. 변한 것 같고 또 네, 또 호들갑 떠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네. 굉장히 많은 게 이런 오디오 리뷰, 이런 액세서리 리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동안 저도 이제 계속 영상을 찍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상을 저도 이제 집에서 다시 다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영상 들어보았을 때 제 느낌이 어떤 거냐면, 그 영상으로 느끼는 그 변화의 한 10배 정도가 현실에서 느껴지는 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뭐 몇 배로 추산할 수는 없지만 네. 10배 이상. 예, 그죠? 그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지. 그 영상으로 들으면 미미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실제로 여기 들어보시면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 오프스 251 손실 코덱인 유튜브 음질로도 그렇게 음질 변화가 느껴진다는 건 엄청난 거다. 그렇죠, 그렇죠. 예, 들어보면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도 직접 체험하고 다시 유튜브 영상이 나오면 그걸 다시 다 들어보고 그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현장에서 듣는 것들이 더 엄청나게 큰다라는 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를 저희가 레코딩 장비도 되게 신경을 썼습니다. 네. 마이크도 좋은 거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고음질로 녹음을 하고 근데 어차피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를 마이크가 녹음하고 그걸 다시 저희가 렌더링해서 올리면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에 뭐 PC 스피커라든가 그 오디오에서 또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되다 보니까 비슷할 수도 없다. 근데 어쨌든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네. 저는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다. 네, 또 맞습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리뷰할 게 PSI 오디오라는 회사에서 나온 AVAA C214 네. 액티브 베이스 트랩입니다. 네. 저 지금 코너에 아주 저렇게 앙증맞게 지금 서 있거든요. 저기 이제 액티브 방식입니다. 네. 그 스위스 회사예요. 스위스는 왜 어떻게 이렇게 그러게요. 하이엔드 오디오부터 이런 신기한 제품을 많이 만드는지. 그러게요. 예. 참. 그래서 이제 AVAA가 액티브 벨로시티 어쿠스틱 업서버 해갖고 이제 룸의 이 저역대 공진, 룸 모드라고 그러죠. 그런 룸 모드를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이제 액티브 베이스 트랩. 그래서 일반적인 베이스 트랩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부피와 질량이 되게 크고 그거에 이제 의존을 하는 반면에 얘는 전자적으로 그 저역을 빨아들여서 정밀한 센서와 구동계를 통해 저역 에너지를 상쇄시키는 이런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걸 이제 코너에 세워놨는데 보통 이제 룸 정제파잖아요. 그 룸의 정제파가 이제 제일 심하게 발생하는 곳이 스피커 뒤쪽 코너잖아요. 네. 저에게 많이 발생하는 이제 룸 코너에 저렇게 AVA 저 액티브 베이스 트랩을 넣으면 그 저역의 압력을 낮춰줘서 결과적으로 저역이 빠져나갈 공간이 생기는 이런 원리라고 합니다. 이 내부에 마이크로폰 센서가 전면 그릴이 있잖아요. 네. 저쪽 부분의 공기 입자 속도를 실시간으로 감지를 한답니다. 그래서 감지된 신호에 반대되는 음압을 후면에 특수 구동 드라이버가 발생시키고 특정 지점의 공기 저항을 0에 가깝게 만드는
그런 원리로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마치 해당 위치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져서 저역의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음향적 효과를 내준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뭐 그 기술적인 거는 네.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걸 제가 그 하이파이 클럽 시청해 올 때부터 작년부터인가 계속 네. 봤거든요. 그리고 가끔 시연도 해줘서 저거의 성능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뭐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거는 기술적인 거는 저는 2차적인 문제. 일단 듣고 좋았고 변화가 있어야지 그 다음 기술적인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아무 그 선입견 없이 그렇죠. 예, 기술적인 내용 없이 그냥 저는 일단은 들어보고 여러분들한테 그 느낌을 말씀드리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네. 자료 조사나 공부는 이제 제가 다 했고 저는 모릅니다. 하나도 그래서- 모릅니다. 아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실 골든 이어를 제가 모신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어떤 베이스 트랩이나 간혹 이제 뭐 디락이라든가 이래서 룸 보정 EQ 네네네. 뭐 이런 거 그런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역할이 다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네, 제가 이제 맥킨토시 C55 프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8밴드 이퀄라이저가 달려 있었고, 그렇죠. 예, 제가 그 이퀄라이저를 쓰자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C52 때부터 이퀄라이저를 굉장히 많이 조종해가면서 썼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보면 그 이퀄라이저를 조정하는 소리하고 이거의 느낌의 소리는 완전히 좀 다른 결입니다. 그렇죠. 예, 다른 결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스피커가 ARC라고 해서 룸 보정 기능이 있어요. 네. 예, 그건 저역만 컨트롤하는 룸 보정 기능이 있는데 그거랑도 또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참 오묘합니다, 저 기계가.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룸 보정 EQ, 이퀄라이저하고 저거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네. 그런 기술적인 네, 부분을 네. 아주 깊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룸 모드에 대해서 한번 또 심도 깊게 네. 공부를 해보자고요. 네. 룸 모드가 뭐예요? 이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벽면을 맞고 돌아와 원래의 소리와 간섭을 일으키는 게 정제파, 네. 스탠딩 웨이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코너에서 정제파가 증폭이 되고 이로 인한 저역 부밍 및 중고역이 마스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제파에 의한 문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파수 대역이 문제가 될 거고, 두 번째, 시간, 타임 도메인이고, 세 번째가 위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제파에 의해서 저역 부밍이 일어나니까 정제파를 줄이면 이 저역만 해결이 되는 거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해결하려면 저렇게 베이스 트랩이 해답이다. 룸 보정 EQ나 이퀄라이저로는 요 시간하고 위상 부분은 해결할 수 없다. 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 주파수요. 음압의 불균형이죠. 그래서 방의 크기에 따라서 특정 주파수에서 에너지가 과도하게 증폭되거나 과도하게 상쇄되는 그런 현상. 피크와 딥, 그죠? 네. 특정 주파수가 네. 피크가 발생하고 또 특정 주파수에선 딥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이요.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 CH 프레시전 아시아 마케팅 부서장 와서 인터뷰했을 때도 CH 프레시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오디오에서 타임 도메인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 음악은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정확해져야 한다는 거는 꼭 디지털뿐만이 아니라 음악 자체가 시간하고 굉장히 그렇죠. 음악에 네. 박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그 타임 도메인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룸 모드에 의해서 이 타임 도메인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축에서 이 룸 모드에 의해서 소리가 즉각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특정 대역이 길게 끌리는 링잉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에너지의 축적은 특정 주파수의 에너지가 벽면 사이를 왕복하며 갇히게 되면 스피커가 구동을 멈춘 후에도 해당 소리는 한동안 공간에 남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울림이 심한 방에서 들어가서 음악을 틀어보면 소리가 막 와글와글 막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부분. 네. 그래서 이런 시간축이 무너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간단하죠. 해상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소리가
앞선 소리를 덮어버림, 마스킹함으로써 저역의 타격감이 흐릿해지고 중고역의 세밀한 정보까지 마스킹이 되어버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 룸모드 예. 스탠딩 웨이브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상의 어떤 상호 간섭의 원인이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직접음이 있고 벽에서 반사된 반사음이 만나서 직접음과 반사음의 위상이 같으면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예. 직접음과 반사음의 위상이 반대가 되면은 에너지가 상쇄가 되면서 그렇죠. 위상 왜곡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간섭은 청취 위치에 따라 위상 정보를 뒤틀리게 만들어서 악기의 정확한 위치 정보, 이미징이나 스테이징의 입체감을 저해하는 원인이 네,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오디오 하시면서 부밍 때문에 고생 안 해보신 분 없을 거예요. 특정 구간에 가면은 저기 푹 떠는 네. 이 룸 모드에 의해서 이 방안의 위치별로 소리가 다 다르게 들리는 이제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안의 룸 모드 스탠딩 웨이브가 줄어들면 당연히 저역이 좋아지고요. 또 시간, 위상 정보 왜곡이 줄어들어서 공간감이 복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액티브 베이스 트랩 AVA를 이용해서 이 방안의 룸 모드 조절을 하는 건요. 어떤 주파수 대역을 EQ잉하는 게 아니라 시간 응답, 디케이를 바꾸는 장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AVA C214 이 액티브 베이스 트랩을 켠 상태로 음악을 들어보고요. 네. 반대로 이번엔 예. 건 상태로 음악을 들어보면서 두 음악이 어떻게 다르게 들리는지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Chiquitita, tell me what's wrong. You're enchained by your own sorrow. In your eyes, there is no hope for tomorrow. How I hate to see you like this. There is no way you can deny it. I can see that you're all so sad, so quiet. Chiquitita, tell me the truth. I'm a shoulder you can cry on. Your best friend, I'm the one you must rely on. You were always sure of yourself. Now I see you broken and desert. I hope we can patch it up together. Chiquitita, you and I know all the heartaches come and they go, and the stars they're leaving. You will be dancing once again, and the pain will end. You will have no time for grieving. Chiquitita, you and I cry, but the sun is still in the sky and shining above you. Let me hear you sing once more, like you did before. Sing a new song, Chiquitita. Try once more, like you did before. Sing a new song, Chiquitita. So the walls came tumbling down. 저희가 이제 저 C214 액티브 베이스 네. 트랩을 켠 상태로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저 베이스 트랩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디지털 버전이고 신형이어 갖고 요 앱으로 다 또 컨트롤이 돼요. 예. 스마트폰이나 예. 이런 데서. 그래서 이 앱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바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사용하실 때도 이걸로 A/B 테스트 해보면 예, 바로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예, 꺼졌습니다. 꺼졌죠. 예.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두 개 다 이렇게 빨간불로 바뀌면서 네네. 꺼지거든요. 네. 그러면 끈 상태로 다시 이 아바의 치키티타를 다시 들어볼게요. Chiquitita, tell me what's wrong. You're enchained by your own sorrow. In your eyes, there is no hope for tomorrow. How I hate to see you like this. There is no way you can deny it. I can see that you're all so sad, so quiet. Chiquitita, tell me the truth. I'm a shoulder you can cry on. Your best friend, I'm the one you must rely on. You were always sure of yourself. Now I see you broken and desperate. I hope we can patch it up together. Chiquitita, you and I know all the heartaches come and they go and the stars they're leaving. You will be dancing once again and the pain will end. You will have no time for grieving. Chiquitita, you and I cry, but the sun is still in the sky and shining above you. Let me hear you sing once more like you did before. Sing a new song, Chiquitita. Try once more like you did before. Sing a new song, Chiquitita. So the walls can 일단 이 오디오 시스템 소리부터 그죠. 우리가 좀 예, 얘기를 소개를 하고 싶어요. 해주셔야죠. 예. 예, 제가 시스템 소개 잠깐 드리면요. 다 이제 오디오 그룹 덴마크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스피커는 보르센 T3, 그리고 인티앰프는 아빅 i880, DAC는 SD588, 뮤직 서버는 안티파제드 D 올라드라 두 대를 이용해서 서버 플레이어 썼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스위치는 안수주 DTC 수프림 네트워크 스위치 쓰고 있고, 케이블들은 전부 이제 안수주 D3급이 들어갔고, BOP 퀀텀 그라운드에는 DTC3 파워 코드가 꼽혀 있습니다. 저거 제 겁니다. 저거 제 거. 그래서 이 오디오 시스템 소리를 먼저 좀 하고 가고 싶어요. 예, 예. 정말 눈으로 보고 있는데 믿기지 않는 그렇죠. 그런 스케일. 예. 이 조그만 스피커에서 물론 분명히 지금 저 오늘 리뷰하는 저 액티브 베이스 트랩 C214가 하고 있는 역할도 있지만 예. 그래도 중요한 건 스피커하고 기- 앰프니까. 예, 기본적으로 잘합니다. 근데 저 조그만 진짜로 게. 예. 이 스피커에서 어떻게 이런 저역, 네. 어떻게 이런 스케일이 나오지? 이제 우리가 오늘 음악 4곡 들어볼 거잖아요. 후반부로 가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어디에 네. 스피커를 숨겨놓은 것 같은 네. 서브우퍼를. 저게 5인치인가요? 5인치요. 똑같은 드라이버 3개인데 네. 2개는 우퍼로 우퍼. 쓰고 있고 하나는 미드레인지를 쓰고 있는 쓰잖아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게 처음에는 그냥 그러냐고 사이즈 보고 나서 뭐 몇천만 원 하겠지. 워낙 비싼 브랜드니까 그랬는데 1억이라는 거에 놀랬고, 두 번째 저 5인치에서 이런 저역이 나온다고?
이거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게 스피커는 정말 작아요. 저게 작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소리 내는 그 소리는 웬만한 대형기 못지않은 그러니까 느낌의 소리가 나와요. 이거 대형기급이에요. 네. 중형기급도 아니고 네. 정말 대형기급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저역의 에너지와 이런 스케일. 자,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는 저 C214 액티브 베이스 트랩을 켜고 들었고 두 번째는 끄고 들었을 때 어떻게 먼저 얘기를 하시겠어요? 제가 이 곡을 부탁드렸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제가 시청에 전날 와서 이걸 들었잖아요. 틀어주셔서 저는 아바를 저희 와이프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바 CD를 저는 안 좋아해요. 근데 아바 곡을 들어보면 노래들이 되게 건조하거든요. 그렇죠. 녹음이 그 당시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건조해요. 그런데 그런 건조함에 빠른 템포라서 더 싫어했거든요, 저는. 근데 저희 와이프는 이 곡을 되게 좋아해서 제가 차에서도 가끔 들어요. 그런데 이날 딱 와서 듣는데 제가 처음에 느꼈던 거는 뮤지컬을 보러 가서 그 공연장에 앉아서 뮤지컬을 듣는 듯한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이렇게 현실감 있게 들린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오늘 좀 리뷰할 때 넣자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니까요, 그 뮤지컬을 보러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근데 저는 그걸 그때 어떻게 표현했냐? 스튜디오 레코딩일 텐데 이런 스튜디오 레코딩에서도 이런 라이브한 느낌의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 왜? 스튜디오 공간의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앰비언스라는 게 꼭 콘서트홀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튜디오 앰비언스도 있는 거니까. 진짜 이 스튜디오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라이브한 느낌?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이게 그 라이브, 그러니까 현장감 있는 소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곡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좀 그러고 나서 저희 집에 가서 이 곡을 다시 들어봤거든요. 제 오디스텝으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느낌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안 난다는 건 이 현장감 있는 느낌의 소리들이 안 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AVAA를 끄고 나서 액티브 베이스 트랩을 끄고 나면 거의 저희 집에서 듣는 듯한 느낌의 소리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켜놓은 상태에서는 진짜 이 곡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는데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공간감, 그리고 중고역의 맑음, 투명함, 개방감, 이런 게 완전히 새로운 느낌. 물론 이 시스템 자체도 대단하지만 이런 중고역의 개방감이나 맑음은 저 AVA가 만들어준 거 아닐까. 그러면 저게 액티브 베이스 트랩인데 베이스를 트랩이라면서 왜 중고역 얘기를 하냐. 사실은 저역 공진의 가장 큰 문제가 중고역을 마스킹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역의 음의 에너지가 중고역을 마스킹 시키면서 미세 디테일을 왜곡시켜서 소리를 답답하고 데드하게 만드는 그런 게 문제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던 게, 결론은 베이스만 건드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베이스의 그 저역의 문제들이 중고역과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들어보면 되게 이상해지는 것들이 하나가 지금도 똑같아요. 처음에 저걸 켜고 들으면 이 보컬이 되게 감미롭게 바뀌어요. 되게 감미롭게 바꾸면서 그 디테일들이 끝까지 잘 유지가 돼요. 그런 것들이 생기고, 이걸 끄면 기본적으로 소리들이 좀, 저는 지금 앞으로 좀 다 나오는 듯한 맞죠. 느낌 소리로 맞습니다. 바뀌어야 들어요. 네. 그러면서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중첩돼 가지고 그 좀 강조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데, 키면 다시 이게 무대 뒤로 쭉 빠져가면서 되게 감미롭고 부드럽게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생겼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뭐냐면 분명히 룸 모드에서 피크와 딥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귀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특정 주파수 대역이 계속 피크가 나는 걸 그걸 저희가 이제 귀로 느끼면서 음악의 밸런스가 무너진. 이거 아마 녹음해서 올라가시면 들어보실 때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좀 들어보실 포인트가 뭐냐면, 처음에 시작될 때 아마 그 드럼의 베이스들이 잔잔하게 나올 거예요. 그 부분 들어보시면 차이가 날 거고요. 두 번째, 클라이막스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코러스. 코러스 들어서 막 나오면 거기에서 보컬이나 이런 게 산만하게 들리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그런지 그 오디오 녹음돼 있는 거로 아마 두 군데를 비교해 보시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제 얘기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네. 검증을 해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 없이 들어봤는데 진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공간감하고 고역의 맑음 그리고 새롭게 리마스터링된 음반을 듣는 느낌 여성 보컬도 너무 맑고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도대체 이 노래를 들으시고 이 맑음과 이 투명함은 누가 해주는 거냐 그의 많은 지분을 저 AVAA C214 액티브 서브퍼가 해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고역 쪽의 잔향도 너무 자연스럽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이라이트 코러스 부분도 그동안 들었던 거랑 완전히 다른 느낌. 그리고 이 아마 치키티타 이 레코딩이 이렇게 스케일 있게 나오는 것도 맞아요. 이게 라이브 공연 막 이 공간감이 나오는 음악이 아닌데도 정말 이 오디오 쪽 벽면을 가득 채우는 그런 스케일. 그래서 제가 뮤지컬 보러 간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고역, 중역, 저역도 확연하게 분리가 되며 보컬의 호흡이라든가 음의 쿠션, 잔향, 저역의 에너지까지 모든 게 완벽한. 그러면 다시 저 PSI 오디오 AVAA C214 액티브 베이스 트랩 이름이 너무 긴데 제가 앞으로 C214로 그냥 하겠습니다. C214. 예. 저게 이제 베이스 흡수 대역이 15Hz에서 150Hz랍니다. 그러면 이런 거 안 궁금해요? 만약에 15Hz를 일반적인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베이스 트랩들 있잖아요. 네. 15Hz를 베이스 트랩으로 만들면 사이즈가 한 얼마나 돼야 될까요? 그건 뭐 제가 아마추어라서 모르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냥 얘기해 주세요. 공기 중에 15Hz의 파장이 약 22.9m입니다. 아, 예. 그래서 보통 베이스 그렇죠. 트랩을 만들 때 그 거리에 그렇죠. 4분의 1 두께로 만들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저역대를 흡음할 수 있대요. 그러면 15Hz를 일반 패시브 베이스 트랩으로 만들려면 5.7m 두께가 필요합니다. 아, 그러네요. 어차피 그 소리는 파동이라서 그러니까 그 계산을 그러면 못했네요. 네. 그냥 거의 이 방의 3분의 2, 그렇죠. 4분의 3을 차지하는 공간을 베이스 트랩으로 만들면 그럼 스피커는 어디다 넣지? 이어폰을 쓰라는 얘기죠. 스피커를 못 넣네. 그리고 일반적인 패시브 베이스 트랩의 또 문제가 60Hz 이하에서는 효율이 또 급격히 떨어지는 일반 다공질 이제 멤브레인 방식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 C214가 일반 패시브 베이스 트랩 대비 45배 효과를 갖는답니다. 그러니까 저거보다 45배 큰 물리적 베이스 트랩과 동일한 효과를 보여주는. 그래서 저기 보면 직경이 한 20cm도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 방법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 코너에 있던 네, 있었어요. 베이스 트랩. 베이스 트랩 달아놓은 걸 네. 지금 뺐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 구멍난 거를 저렇게 스티커로 붙여놨는데 네. 그래서 저 C214 같은 경우는 별도의 측정이나 캘리브레이션이 필요 없어요. 그냥 설치하면서 저렇게 파란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바로 작동을 시작한 겁니다. 저 코너에서 발생하는 공기의 압력을 받아들여서 상쇄시켜버리는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뭐 세팅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연결하면 되는데 그러면 저 실시간으로 한 게 무슨 장점이 있어? 그렇게 캘리브레이션 한 거는요. 그 측정할 때 놓은 마이크 위치 네. 그 위치에 최적화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얘는 실시간이다 보니까 얘는 갖다 놓으면 방 어디를 가도 이게 그 영향을 안 받게 하는 어떤 그런 거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스위스팟이라고 그래야 되죠. 네. 그쪽이 굉장히 좋아지는. 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곡 들어볼 건데요. 네. 미사 크리올라 많이 듣던 거죠.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저역의 스케일도 굉장히 웅장하고 그렇죠. 어떤 코러스도 등장하면서 네. 공간감이 좋은 음악이니까 네. 과연 이 저역과 공간감이 어떻게 되는지 네. 이렇게 A/B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 C214 켜진 상태고요. 네.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성스러워지는 느낌. 저 플룻 소리가 저렇게 좋은지도 저 처음 알았어요. 여기 적었어요. 그래요? 저는 이게 되게 많이 듣던 곡인데,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이거 어떻게 들었냐면 옛날에 처음으로 유튜브 촬영, 저희 집 시스템을 유튜브 촬영할 때 제가 그때 802 D3를 쓰고 있을 때거든요. 452에 C52로 쓸 때인데 이때 이 곡에 처음 나오는 이 저역 부분이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게. 그게 정말 거짓말 아니라 지금 이거 듣는데 10분의 1도 안 나왔었어요. 이게 좀 한 가지 이상한 거는 저는 이제 이게 베이스 트랩이면 저역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거 베이스 트랩이 아니라 아니요. 이 저역은 보르센 T3의 능력인 거요. 이게 저역이 없애는 게 아니라 저역 증폭기로 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가 이걸 끄고 들어보죠. 근데 저도 이 곡에서 저역만 놓고 보면 이런 무게감, 이런 웅장함, 이제 웅대하다고 표현해야 되는. 저도 이런 저역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건 보르센 T3 스피커의 능력인 거고요. 저건 베이스 트랩이잖아요. 네. 제가 베이스 익스텐더다 그러면 베이스 확장기다 그러면 제가 서브우퍼처럼 저역을 늘려주는 거지만 쟤는 저역의 피크를 없애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저역의 무게감, 이런 스케일, 이런 규모는 보르센 T3의 믿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게 얘기를 이제 해야겠죠. 그림으로 그러니까 영상으로 제가 소리를 표현하라고 얘기하면 어떤 소리를 표현하고 싶냐면요. SF 영화 보면 레이저 이렇게 큰 대포 같은 거 뿅 쏘잖아요. 그러면 레이저 빔이 이렇게 축 나가는 느낌 있잖아요. 예. 그 느낌처럼 이 5인치 우퍼에서 그런 느낌의 저역들이 쭉쭉쭉 나와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저게 뭐 8인치, 10인치 우퍼라고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게 5인치 우퍼 두 발이거든요. 아니요, 8인치, 10인치도 이 정도로 나오는 스피커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정도 저역이면 최소한 12인치나 15인치 이상급에서나. 근데 사실 이 거짓말 탐지는 제가 오늘 해야 되지 않나? 아니 난 진짜 제게 7인치 우퍼 4발이거든요. 네. 그것도 액티브 우퍼예요. 그쵸.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 집에서 이 저역이 안 나와요. 저도 진짜 수많은 스피커를 들어봤지 않겠습니까? 진짜 아무리 겸손하게 얘기해도요.
최소 12인치 더블우퍼급에서 나오는 그 이상의 저역이 이 지금 보르센 T3 5인치 더블우퍼에서 나온다. 하여튼 근데 이거는 진짜 저희가 영상에서 아무리 떠들어 보면 저 둘이 또 사기치는구나 저거 동조했구나 이럴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진짜 안 믿게 5인치 우퍼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니에요 진짜로. 예. 근데 오늘 리뷰는 저 C214 그렇죠. 액티브 그 베이스인데. 있었는데 아니 자꾸만 저게 그 저역을 저렇게 내가지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껐어요, 그죠? 네. 끄면서 이렇게 빨간불로 바뀌면서 제 목소리도 약간 다시 꺼지는 네, 느낌. 네, 화나셨습니다 네. 목소리에 지금. 자 여기서 그럼 다시 들어볼게요. 아니네. 그 저에게 무게감을 저 C214가 많은 부분 관여를 했네요. 맞아요. 네. 저기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들리는 소리를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어쨌든 특정 대역에서 피크가 발생을 하고 그럼 쉽게 말해서 이 방에서 예를 들어서 한 80Hz, 뭐 90Hz정에서 피크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 그때 그 대역이 강조가 되니까 그 밑에 대역에 있는 저역들이 이 피크에 묻혀버리는 거고 그러면서 그게 80Hz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피크를 발생시키고 딥을 발생시키니까 결국에는 이따 피크와 딥도 얘기를 할 건데 그쪽 피크를 제어를 해주면서 아까 나오지 못했던 초저역을 나오게 하니까 이 같은 스피커에서 저역의 스케일이 이렇게 달라지게 들릴 수 있다. 이게 딥도 관여를 해야 하는군요. 그러면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T3가 확실히 저역은 잘 만드는 거 인정. 제 거보다 나아요. 인정인데
이걸 저 C124를 끄고 들으면 딱 처음에 느낀 거, 아, 제 변비인가? 이 저역 변비인가? 이런 느낌 확 들어요. 그만큼 양이 확 줄어버려요. 그런 느낌 확 들고, 두 번째 보컬이 다 쏟아져 나오면서 이렇게 자극적으로 들려버리거든요. 자극적으로.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면. 아, 그래서 C224가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대역을 다 관할하지 않는 건가? 우리 집에서도 꽤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진짜. 해외 리뷰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네. 당연히 이제 피크 쪽은 줄어들겠지만 딥도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해외 리뷰에서도 피크는 줄고 딥도 덜 깊어진다. 어, 그래서 취소, 캔슬레이션이 줄어들어 딥이 완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론 그것도 T3가 낸 소리였는데 룸 모드에 의해서 그 초저역이 사라진 거니까.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런 거죠. 우리가 사실은 저역이 제일 어렵잖아요. 네. 저역이 부족한다고 막 서브우퍼 놓으시는 네. 분도 있고 저역 더 깊게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스피커를 상급 모델로 업그레이드하고 네. 하이엔드 오디오에서 이제 그 정도로 하려면 최소 몇 천만 원 이상은 아, 몇천은 안 돼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래도 올라가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근데 오늘을 저는 솔직히 저게 지금까지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중고역의 마스킹이 사라지면서 굉장히 맑아지고 공간감 좋아지고 해상력 확 올라가고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곡에서는 아, 이 초저역이 어마어마하게 네. 좋아지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렇죠. 베이스 트랩이니까 베이스를 좋게 만들. 그러니까 그냥 베이스 트랩 들어갔더니 저역이 단정해진다, 뭐 단단해진다, 저역의 디테일 결이 더 잘 표현된다. 그걸 뛰어넘어서 이렇게 엄청난 초저역이 오디오 시스템에서 나왔었구나. 근데 내 리스닝 룸이 사실 여기도 룸 어쿠스틱 나름 굉장히 신경 써서 네, 잘 하셨죠. 잘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룸 모드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룸 어쿠스틱에 의해서 이 오디오 시스템의 소리가 정말 많이 사라져버리고 있었구나. 그걸 또 깨닫는 순간입니다. 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시간이 또.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져가지고. 근데 솔직히 난 너무 재밌어. 네. 그래서 저희 1부 여기까지 하고요. 네. 2부 때 더 또 재미난 얘기들 네. 이런 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부에 계속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